예, 두 번째로 주간 정리 섹터와 테마 종목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고금리에 적응되는 투자와 실물 얘기를 드렸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이 났다. 자, 산타랠리 과정에서 어디로 또 집중해야 되는지 왜 지금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예, 중국 위안화가 좀 빠졌어요. 의미 있습니다. 일본 엔진은 꾸준히 올라갈 것 같고 또 코인이 살짝 올랐는데 제 생각을 좀 곁들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나 종목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살짝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앞에 부분의 보안인데 지금 문득 그래도 경제에 관심 있으시고 투자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러셀을 보지 마시고 이 회색 음영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리세션 리세션 기간입니다. 불황기죠. 2001년에 요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때 2001년은 우리나라 뭐 IMF 터지고 닷컴 버블 다들 아시죠. 9.12 테러도 터졌고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2분기 연속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연히 과정 때 보는 게 아니라 GDP는 이렇게 수치 보시겠지만 잠재도 있고 예상도 있고 확정도 있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참 지나서 아 그때 우리 세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닷컴 버블 때 서프라임 때 그다음 코로나 때 살짝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금리니까 경기가 못 견딜 거야. 경기 부러질 거야 보면서 언제 회색 음영 꺾고 있나 다 기다리시면서 걱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거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어차피 고금리에는 우리 민생 경기 채권 경기는 힘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투자를 보시고 주식을 사시려는 분들 있죠. 주식 쪽 보시는 분들은 이때 주식이 다 박살났어요. 이 리세션 껐던 기간과 주식이 다 박살났기 때문에 또 리세션이나 불경기가 오면 주식도 박살나겠지. 그렇게 단순히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때 공통점은 뭐냐? 금리를 다 낮춰줬어요. 왜? 불경기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다시 제로로 낮춰서 사람들한테 부담을 적게 해주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경기 부양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금리를 안 낮춰주잖아요. 더 높잖아요. 야 그러면 더 나쁜 거잖아. 더 안 좋은 거네. 또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미 이때 금리를 계속 올렸겠죠. 올리다가 경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죠? 주식이 계속 좋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시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 쭉 계속 몇 년 동안 오르다가 2, 3년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처음으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서프라임 때도 2008년에 빠지기 전에 리온브로스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주가가 6년 내내 올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기 때 장 좋으니까 경기 호황에 금리 인상기 때 올랐던 증시가 작년에 금리 인상 계속 올렸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메가 스텝이다 올릴 때 증시 다 박살났어요.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30% 빠졌잖아요. 자 그래서 미리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기 때 경기 좋아지고 경기가 부러진 이후에 다시 금리를 인하해 준다는 사이클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20년 동안 지금 같은 사이클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이미 주식 가격 조정에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면이에요. 제가 가끔 그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기준으로 등락이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 잘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가 안 됐잖아요. 이미 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30%나 급락을 해서 선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주식의 가장 좋은 거는 가격이 빠지고 싸진 거예요. 이럴 때 빠질 때 어디가 제일 안 좋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때 정말 싸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이런 앞으로 이머징이 뭐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미리 많이 빠지고 계속 싸다고 했던 우리나라는 별로 빠질 게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내년에도 뭐 달러 약세되고 뜻하지만 뭐 매그니피센트 쪽으로 성별에 간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벗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강세론자는 물론 벗기고 S&P 500 나스닥에 몇 개가 이 정시를 다시 급등을 할 거라 보고 있지만 올라가면 가는 거죠. 하지만 올라갔다 빠지던 등락이 있을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이 고금리 시기에서는 정책들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큰 추세 꺾이지 않으면 주식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포트를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이미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겁을 내실 게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림 보면서 리세션 또 오네 고금리에 더 힘들겠네가 아니라
이전까지는 주식이 계속 오르다 처음 빠진 겁니다. 이 리세션 회생 기간 동안. 근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 이미 작년에 빠졌었어요. 등락을 거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변하는 고금리와의 불경기지만 너무 주식 하실 때 겁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다들 얘기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정시가 경기가 좋았을 때 주식을 삽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이렇게 그 불경기 때 주가 급락을 했죠. 근데 주가는 불경기에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오릅니다. 주식은 남들 힘들고 공포하고 경기 안 좋을 때 메인스트림 이 메인들 실물 경기 안 좋을 때 주식을 원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막연하게 힘들다 급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은 큰 흐름상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빅머니 빅사이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제 부동산 사이클로 말씀드렸지만 정신에서는 충분히 먹을 거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급 매집장에서는 저는 더 좋게 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얘기 전제 깔고 또 섹터 테마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장기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중기 스토리는 중기 포트는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봅니다. 자, 단기는 보통 제가 수익 위주로 하니까 뭐 하루 이틀 보지만 빠르면 그래 나올 수도 있죠. 한 1, 2주 정도 보면 종목을 발굴을 하는데 중기를 작년에 올해 초부터 2차전지 샀다가 지금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나 밸류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냥 돈을 쫓아가요. 되게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 빅머니 체이싱 이 머니 스트림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투자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돈이 가는지를 보는 거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온갖 얘기 추천하더라도 제가 보는 주가 추세에서나 돈이 안 들어온다. 저는 안 가요. 지금 아마 조선주 같은 1년 내내 추천했잖아요. 작년부터. 그 태조 이방원 얘기할 때부터. 그처럼 한 번도 산 적 없습니다. 중국도 산 적 없어요. 왜? 제가 보는 그 빅머니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해 실전적으로 봤을 때 실전 뭐 째리 투자지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면으로 제 방송 같은 거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뭐 수급이 들어오고 돈이 가고 추세해보고 이런 것들은 채널이 좀 커지면 뭐 많이 키울 거 아니지만 한 1000명 넘어가면 그때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AI 성장 스토리다. 뭐 계속 말씀드리니까 지겹고 빼고 B2B 기업과 기업 간에 투자합니다. B2C는 쉽게 소비자 직접 물건을 파는 거죠. 근데 B2C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다음 하드웨어, 반도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기계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년에 뭐 중국이 얼마나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연착륙됩니다. 소비가 연착륙 꺾이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이 구매력 가장 크게 담당했던 미국이 소비를 줄이는 거죠. 물론 중국이 좋아지고 연관돼서 또 뭐 유럽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저도 약간 완충이 된다 보는데 또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소비를 팍팍 줄이지 못한다 저는 봅니다. 증시도 좋을 거라 보고요. 하지만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업은 5년 10년 보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 AI 쪽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소비는 줄어드는데 우리 쪽에 더 사줘. 야, 너네들 우리 쪽에 소비를 더 해야 돼. 10년 전 기억나세요? 넷플릭스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왜 자꾸 이걸 내가 추천을 받고 있지? 아마존에서 뭐 사면 뭐 갑자기 뭔가 알고 청구서 이거 뭐 새롭게 나왔으니까 사보라고 막 뜨는 거 보셨죠? 유튜브는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보다 보면 뭐 새롭게 막 이게 왜 뜨지? 관심 있는 게 막 뜨지 않습니까? 그게 AI 알고리즘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더 생각지도 못하게 내 뇌가 생각하는데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사볼까? 그런 것들을 인간의 온갖 빅데이터 특히 나한테 맞춤형을 만들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투자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이 소비가 힘들어가는 시대에서 이 기업들은 향후적으로 인간의 뇌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 성장 스토리는 자기 소비를 자기 매출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틱톡 같은 거 있죠. 틱톡은 저는 안 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뭐 쇼츠도 있고 우리 젤리 영상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짧은 영상 보고 있으면 1시간 후딱 가요. 근데 그게 인터넷 중독의 가장 큰 매체입니다. 틱톡을 어디서 만들죠? 원래 바이트댄스 중국 거잖아요. 뭐 그걸 뭐 보안 문제로 말씀까지 드리기 그렇지만 보고 있으면 계속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 중간 나오던 광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뭔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야. 계속 중독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뇌는 점점점 중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안 빠져야지만 우리 제품 더 많이 구매하고 거기에서 기업들 매출을 올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AI에 점점 더 중독되고 길들여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큰 대세를 바꿀 수는 없겠죠. 뭐 개인적으로 덜 봐야지 할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반도체는 어디나 필요하죠. 근데 AI가 커지게 되잖아요. AI 커지게 되고 이 기업들이 이 10년을 준비하고 있는, 단순하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죠. 과거의 기술 개발, 과거의 어떤 2차 산업대전, 뭐 3차 산업혁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자동차가 나오고 수십 년까지 가게 되면 뭐 청동기, 철기, 석기로 가는 것처럼 전기기관, 전기, 비행기, 가전제품, 그 다음에 인터넷 다 깔렸잖아요. 90년대 모덴 디디거리면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하드웨어예요. 도구입니다. 인간이 쓰는 도구를 편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키워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AI 성장 스토리는 뭘까요? 인간의 뇌를 직접 때립니다. 인간의 뇌를 때려버려요. 내가 상상지도 못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것들이 직업을 80% 바꾼다 그랬잖아요. 아나운서가 사람이 아니에요. 연극하고 연기하는 배우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직접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간단히 둘로 나누면 하드웨어, 수십만 년간의 인간의 어떤 하드웨어 혁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뇌를 때리는 그런 변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업들은 물론 준비해서 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뇌를 중독시키고 있는 과정이지만 AI가 어떻게 우리 인간 세상을 바꿀지는 아무도 쉽게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I 전부 다 대기업들이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90년대 중반부터 윈도우가 막 깔리고 리눅스도 뭐든 그 OS를 다 윈도우가 다 잡아갔을 때, 그때는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그림들이 바뀐 거 아닙니까? 타자 치다가 구이 마우스 쓰고 어쨌든 디스플레이 바뀌고 어떤 배경이 바뀌는 거지 사람 머리를 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혁명 스토리라는 거는, 이거는 좀 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10년 동안 정말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큰 먹거리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먹거리 될 수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내가 20년 전에 아마존 사놓을 걸. 얼마 전에 열심히 봤던 우리 그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 딱딱 맞추잖아. 새로운 기술 막 200배씩 막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새로운 기술 사고 그랬는데 그 지나면 뭐예요? 투자할 때 그때 할 걸, 삼 걸 절대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할 것 중에서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AI 성장 스토리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하고 때리지만 2, 3년간의 틈을 두고 틈새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도 말씀을 드리고 다들 말씀드리겠지만 전문가들이 이 사이클, 투자되는 사이클이 정말 빨라졌다니까요. SNS가 발달되고 바로바로 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잖아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준도 더 빨라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인터넷이 1999년 버블 만들고 하기 전에 그냥 버블이 아닙니다. 정말 급등했다 빠지는 게 버블 밤이잖아요. 버블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 AI 성장 스토리가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버블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세대마다 예전에 뭐 튤립 버블도 있었고 뭐 차이나도 있었고 인터넷도 있었고 하지만 그림 한 번 있는데 아직 AI 성장 스토리 버블은 아직 밑에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중기 투자, 뭐 1년 본다, 뭐 단기 투자 몇 개월 본다, 이게 아니라 10년까지 볼 거 없어요. 제가 볼 때 2, 3년, 딱 2, 3년입니다. 지금 이제 박수영 이사님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 될 때 2, 3년 투자하는 것처럼 AI 반도체나 이쪽 성장 스토리도 딱 2, 3년 보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면 몇백 배 올랐다. 이 투자를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게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상상하고 있는, 상상까지는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 거, 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뭘 사야 됩니까? 앞에 제가 시황도 다 말씀드렸지만 이 고금리 시대 중소형주 사야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돈이 잘 돌아다니고 펀딩 잘 되고 금리가 낮으면 스타트업 투자해서 비상장 사고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안에 오를 수 있는 대장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냥 돈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신고가 내고 가장 강하잖아요. 거듭 말씀드리고 개인들이 밑에 사고 떨어지고 싼 거 사는 게 아니라 제일 강하고 잘 버티고 돈이 몰리는 쪽, 돈이 제일 잘 벌리는 쪽. 다음 주 21일에 실적 발표 나오죠. 저는 또 괜찮게 봐요. 혹시나 기대보다 컨센보다 숫자가 덜 나오더라도 앞으로 전망을 얼마나, 제가 말씀드린 몇백 배 정도 더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가고 있는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 사야죠. 자, 그렇다 해서 또 우리 사는 거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말씀드리고 주가를 말씀드리고 차트를 말씀드리지만 400불대에서 하고 500불 됐습니다. 단기로 살짝 부담된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 몇 배 간다 봅니다. 솔직히 몇 년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를 보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 돈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MS가 왜 올랐죠? AI 때문에 올랐습니다. 신고가 왜 냈어요? 애플을 왜 위협합니까? AI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드웨어 쪽에 다 투자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를 자기 소비를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한 하드웨어 도구가 아니라 이걸 때린다니까요. 이 뇌과학을. 물론 거기서 빅데이터는 중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럼 테슬라도 물론 많이 모았겠죠. 주행 데이터는. 근데 뭐 테슬라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다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꼭 따라가야 되는 한국 반도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무거워. 뭐 사이클 그걸 몇십 배 먹겠, 몇십 프로 먹겠어.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AI 성장 스토리, 전 세계 모든 돈이 몰리고 있고 실제로 주가에서 보여주는 이 빅테크, 이 엔비디아 같은 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수십 배 나올 수도 있어요. 제목을 억으로성을 끌었는데 진짜 억으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거 살 걸 한 3년, 5년 만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포트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전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중기 투자나 단기 투자를 계좌 나눈다 말씀드렸잖아요. 야, 내 돈 2천만 원밖에 없어. 5천인데 뭘 나눠 하나 찔러서 크게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투자가 아니라 로또가 되는 겁니다. 대형주를 사더라도 최소한 이 바이오, 아니 바이오든 뭐 반도체든 최소한 섹터를 2개, 3개 나누시라니까요. 물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반도체 AI 성장 스토리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엔비디아 한 주로 사보시라니까요. 한 2주로 사보시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내가 말했던 인프라다 매크로 이런 거 말고 한 2, 3년 들고 하는 겁니다. 규모가 적잖아요. 에이 그거 사서 뭘 먹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투자하실 때는. 짜잘하게 보는 단기로 보는 것도 있지만 뭐 한두 달 보는 거 몇 개월 보는 건 중기도 있지만 이런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AI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한 빅피처를 그려보시라니까요. 아, 정말 인간의 세상이 바뀌어? 90년도 인터넷 버블이 10년 만에 온 게 한 3, 4년 만에 축약돼서 올 것 같아. 이런 거 보시라니까요. 자,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한 2, 3년 보는 거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사는 내년 대비하는 1년 정도 보는 겁니다. 몇 개월 볼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작년 말 올해 초에 들어갔다가 6, 7개월 만에 몇 배씩 났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좀 빠져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는 사야 된다는 보는 겁니다. 하이닉스 좀 빠지면 제가 모을 거예요. 몇십 프로 수익 나도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 반도체 오늘 좀 크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다. 그런 걸 좀 전달시키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엔비디아와 MS 뭐 지금 뭐 그런 거 보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 반도체는 꼭 사야 된다. 자, 뉴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AI 인재 영입 전쟁. 뭐 MS와 챗GPT가 MS가 사실 지분을 49%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막 싸우고 있잖아요. 알파벳. 그 연봉들이 지금 500만, 1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130억을 준다는 얘기죠. 무슨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영입을 하고 있고. 자, MS 새 칩을 이번 주에 공개했습니다. M100을 공개했고 그다음에 플랫폼까지 해서 오픈해서 마음대로 놀아봐라. 이런 것도 오픈소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스타트업이 지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 자연어로 코딩을 해요. 막 어렵게 숫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말로 그냥 야 이거 저거 만들어 다 만들어지잖아요. GPT 보시면.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위험한 온 거예요. 그 챗GPT 플러스라도 나왔고 월 구독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 급증해서 신규 가입을 살짝 중단했습니다. 옛날 챗GPT 처음에 몇 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챗GPT 플러스는 300쪽 분량의 내용을 빵 넣어도 다 해주는 거야. 정리 다 해주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사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세상 사회를 바꿀지 상상이 사실 잘 안 가요 저는요. 자, 한국 수출 전 세계에서 많이 보고 있는 IT 사이클의 초입, 반등, 경제 뭐 지금 다 보고 있는 한국 수출 수치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돈이 몰려가서 추세를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마이크론도 올랐어요. 신고가 근처입니다. 하니스도 그렇죠. 엔비디아도 다 신고가 근처. 이런 것들이 돈을 보여주고 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보고 같이 가는 삼전도 뭐 저는 투자는 안 하지만 코스피 기준 보고는 삼전도 주서 나쁘지 않다. 하니스는 엔비디아와 신고가 중인데
뭐 살짝 부담되기 때문에 제가 단기 흐름을 좀 보면서 어쨌든 그 2차 전지 팔아둔 거 있죠. 중기 비중 제가 좀 살 거다, 중기 비중 편입할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부장 구체적인 종목은 제가 매일 말씀드려요. 어쨌든 뭐 그때 보시면 되고, 주성엔지 신고가 위에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중이고, 하나마이크론, 인도고 제가 관전시켜 드렸죠. 자,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잖아요. 사실 이쪽에 여러 가지 많은데 전문적인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워낙 오래된 대표 섹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정권사 선배들 중에 삼성전자 사서 정말 큰 돈을 벌으신 분도 많습니다. 뭐 지금도 앞으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기관들이 워낙 잘 알고 온갖 소리들, 야 이거 이러니까 갈 거야, 뭐 좀 어떤 회사인데 기술이 뭐뭐뭐뭐 있어, 이렇게 온갖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전 참고만 해요. 왜? 어디로 가는데, 그래서 뭐가 돈이 몰려서 어쪽으로 가는데 그만 보는 거예요. 리노도 사실 안 보다가 돈이 들어오잖아. 돈이 제일 스마트하고 제일 빠르거든요. 그냥 돈 말고 큰 돈들, 그거는 제가 좀 보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잘하는 섹터 내용에 너무 휘달리지 마시고, 제가 보는 거는 수급이나 탄력이나 추세를 봅니다. 그런 면으로 전 투자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혹시 3전방 가는 거 아니야? 2012년, 13년, 2016년 이럴 때처럼. 그러면 3전 편이 바뀌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3전 지금 뭐 지수로 보고 있지만 제가 전고점 갈 수 있다 보잖아요. 뭐 지금 올라가면 20, 30% 나올 수 있는데, 뭐 갈 것 같고 돈이 확실히 더 강할 것 같으면 더 사면 되잖아요. 혹시나 자동차가 정말 싸거든요. 근데 자동차 정말 싼데 뭐 내년에 컨센트 비슷하게 보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뭐 바이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으로 포트를 꾸리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데 가면 어떡해? 너무 안 되잖아요. 포트 편이 바뀌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것만 계속 섹터 테마로 키워가고 그중에 종목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 보고 다른 거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저는요. 자, 반도체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 2차전지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성장을 보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하방 등락 정도 계속 보고 있고, 어제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 있죠. 이게 사실 시장을 좀 교란을 하고 있어요. 돈을 다 빨아간 것도 있고 단타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에코프로 간에도 그룹 간에 지분이 있습니다. 내용도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를 만들어요. 전구체가 2차전지 특수된 내용이 아니라 프로토타입 같이 원래 양극재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자동차의 반값이 2차전지고 2차전지의 80%가 양극재 가격입니다. 양극재 가격의 또 80%가 전구체예요. 쉽게 말하면 NCM, NCM 뭐죠? 니켈, 코발트, 그다음 망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랑 나중에 우리 그 리튬과 섞어야 돼요. 리튬과 섞으면 양극재, 섞기 전에는 전구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전 단계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만들어 가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했는데, 이제 지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지금 지주사예요. 살짝 이거를 사는 게 적어질 수 있긴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가지고 있던 분들 있죠. 물린 분들 아니고 수익 났던 분들 같은데, 이분들이 에코프로 머티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가지고 있던 분들이 에코프로 머티로 살짝 옮겨갔어요. 예. 뭐 섞어 놓는 거죠. 어차피 이게 에코프로는 이거 다 가지고 있지만 BM은 양극재, 머티는 전구체니까 뭐 그렇게 아마 섞어서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되게 깔끔한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뭐 왔다 갔다 뭐 6만 원, 5만 원대 말씀드렸지만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저는 지금 올리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뭐 어제처럼 단타 치려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보지 마시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 비행 같이 봅니다. 에치에는 뭐 뒤에 같이 봐야 되겠지만 조그맣게 조용해지고 정말 개인이 떠나고 큰 애들이 들어올 때 있어요. 뭐 두산 로봇도 확 빠지고 돈 들어올 때 있죠. 그때 저는 다 캐치합니다. 그때 보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 2차전이 좋아질 때 에코프로가 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코프로 머티는 그래서 관중을 하고 있다. 키울 대상으로 보고 있다. 2차전지 죽은 거 아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조용하고서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한참 올해 들어서 이제 아르헨티나 연못 개발하고 할 때 막 조금씩 키워나가다가 우리 7월 달에 50만 원에 팔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또 떨어져서 있는데 포스코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빠진 폭이 에코프로보다 적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5만 원, 50만 원도 왔다 갔다 말씀드리고 있고, 하지만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는 이게 2008년 철강만 해서 먹고 살았던 2008년의 고점을 13년 만에, 15년 만에 터치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회사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또 봐야 돼요.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성장을 계속 키울 겁니다. 이 회사에서 그런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등락이고 재미없어요. 지금 급할 건 없습니다만은 내년에 또 키울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중기 주간 정리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수년 만에 기업이 대변혁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랑 에코프로를 계속 저는 코어라 보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거 안 봐요. 지금 보시면 뭐 장비주든 뭐다 온갖 얘기 다 하고 그래 좋아진다 스토리는 많겠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보는 추세나 돈의 흐름 보면 에코프로들 포스코들 보면 끝이에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뭐 그러다가 금양 같은 게 불뚝 나온다, 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스들은 뭐 주말에 그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 테슬라 잠깐 말씀드릴까. 테슬라가 지금 나스닥 순서가 D이긴 합니다. 지금 뭐 지금 저는 장기로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은데 아직 비테슬라가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이버 트럭 잘 나오면 좋겠어요.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11월 말 얼마나 힙하게 나올지 볼 거예요. 2019년인가 그 처음에 개봉할 때 뭐 돌딱 그 뭐지 쇠공을 이제 던졌는데 창문에 원래 안 깨지고 나와야 되는데 쇠공이 사이버 트럭 그냥 창문에 갖다 박혀버렸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번에 머스크 형 정말 잘해서 그런 거 안 보이고 정말 힙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1년 동안 중고차 매매도 이제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잘 팔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힘들어 있는 2차전지 흐름도 조금 단기 등락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기대를 해볼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테슬라 인도 공장 관세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던 부분. 하지만 노조 관련, 임금 관련은 신경 써야 돼요. 테슬라 임금 아시겠지만 그 별로 안 좋습니다. 요거는 좀 리스크예요. 자, 2차전지 기준은 리튬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말씀드렸고 스토리 같은 거, 은행 성장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외인 개인 수급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싸우고 있다. 리튬 가격이 아직 못 올라와요. 요것도 사실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로봇. 로봇은 사실 뭐 내용은 이번 주에 나왔던 2017 우리 17일부터 산업통상부 경찰청에서 법이 바뀌어서 배달 로봇이나 뭐 이런 감시 로봇이 돌아다닌다. 보니까 테라노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조심하면서 다니면 사고 안 나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교통법 시행되면서 로봇 시대 초입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 1월 달에 CES에서 큰 한몫을 차지할 봅니다. AI와 함께. 그런 기대감을 그 전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봇은 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세시마에 꺼놨던 53,400원대 물량을 소화되는지 봐야 됩니다. 여기 소화되면 뭐 10% 20% 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3만 후반대부터 이때 중간 정도 팔고 잘 버텼고 다시 슈팅하는 과정이니까 사실 이때 들어가서 좀 올라서 팔면 한 3-40% 먹는 거예요. 정말 이 안 좋은 장에 정말 큰 수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내에서 개인들이 살만한 것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다. 레인보우도 개인 수급 꼬였던 것 좀 풀면서 성장 살려가고 2차 전지보다는 덜 꼬였습니다. 2차 전지보다는 시종이나 공매도 덜 꼬였기 때문에 요 돌파되면 계속 요까지 본다. 저 우리 팔았던 때가 요때입니다. 저번 팔았을 때가 요 정도 보고 흐름 더 갈 수도 있다. 유진도 뭐 지금 그 주의종 하루입니다. 다음 주는 주의종 뭐 벗을 텐데 어쨌든 깔끔한 수급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보고 우리 사는 가격이 좋던데 돌파되면 정고점 흐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실수도 뭐 똑같고요. 이거는 매일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요렇게 로봇은 수급 매집 측면에서는 롤을 되게 잘하고 있다. 이것저것 짜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잘 안 보고 볼 필요 없어요. 지금 테마 중에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자, 바이오는 내년에 저는 올 것 같아요. 바이오는 제가 우리나라 2015년, 17년, 20년
올 때 됐어. 사실 올 때 됐는데 올해는 갑자기 2차 전지로 뜬금없이 돈이 다 들어가 버린 거야. 예전에 바이오 장세 그 불처럼 불나방처럼 2차 전지 됐기 때문에 바이오 안 됐던 건데 2차 전지 좀 정리되는 수순이고 돈이 좀 빠졌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 보는데 제가 셀트리온 말씀드렸죠. 예, 서 회장님이 주가 부양에 탁월한 재주가 있으시고 어쨌든 지금 2주 동안 내년 보고 살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로 15% 올랐습니다. 대형주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매를 막 할 때는 아니고 좀 등날 보면서 하자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자, 텐베거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섹터다. 예, 수급 매집이 가장 중요하고 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바이오 좀 파보고 열심히 해봤지만 남들 들으면 되게 있어 보여. 야,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 전반적인 지식도 올라왔고 자기만의 물 임상은 다 있습니다. 남들 들으면 몰라요. 들으면 좀 혹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또 수급과 매집과 추세를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예전에 올랐던 텐베거 같던 뭐 코롱, 그다음에 뭐 항상 말씀 셀트리온, 한미, 그다음에 신라젠 같은 것도 보시면 결국은 다 빠졌죠. 우리나라 임상 3상 성공해서 대규모로 올라간 거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SK 바이오팜도 하고 있고 뭐 쌈바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중기로 단기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나머지 텐베거가 나왔던 개인들이 바라는 텐베거가 글로벌 3장 성공한 게 없어요. 그나마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비보존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마약성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테마가에 붙여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 하지만 이 수급 매집이 들어와야 되지. 작년에 했던 우리 박셀바이오 같은 거 카나리아 바이오 다 수급주거든요. 다 수급주예요. 우리나라 욕하는 사람은 어떨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바이오는 제가 실전 투자 측면에서 계속 발굴할 거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은 지금 셀트리온 제약 팔았습니다. 우리 팔고 또 말씀드렸어요. 딴 것도 볼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는데 뭐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뭐 잘 됐고 향후일정이 보니까 합병길이 12월 올해 말이네요. 거래 정지가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정지될 거예요. 12월 18일부터 1월 1일까지. 이때 장이 좋으면 정지되는 게 아까울 거고 장이 안 좋으면은 오히려 정지되는 게 좋은데 제가 장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신 분들은 이 정지되는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때 동안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 날 상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지 또 이게 사놨다가 잘 돼서 장 좋을 때 상장 딱 되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감안하시면 뭐 나쁘진 않다 봅니다. 자, 소액 개별 바이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때도 펜타닐 관련 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펜타닐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청소년한테도 퍼질 수 있는 거고요. 가격은 정말 싼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효과는 수백 배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원래는 사실 마약성 진통제 수술할 때 쓰는 건데 합성 그 물질이라서 정말 위험한 것 같고 어쨌든 그 비마약성 진통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비보존 제약 아닙니다. 비보존이랑 KODC 종목이 있습니다. 살짝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이나 이쪽에 봤을 때 저희가 종목 소팅하는 입장에서 엔터는 이제 아웃이 된 거예요. 단기 비중 축소를 드린 거고 뭐 정부에서 어쨌든 한류를 키우고 글로벌적으로 한류는 꾸준히 갑니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지금 K푸드라에서 제가 삼양이나 삼양식품, 농심, 빙그레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제 메인으로 안 봤던 것들은 좀 작조 캐퍼가 그 엔터도 사실 좀 떨어졌고 그때 올라갈 때 방금 삼양식품 같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림 보죠. 농심 그죠? 농심가 뺄 이유냐고. 안 팔려서 그런가? 이 뺄 때 누가 뺐죠? 또 기관이 다 팔았어요.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이거 팔고 또 JIP 뭐 SM 하이브 계속 빠지죠. 추세 꺾인 거예요. JIP도 사실은 제가 버텼던 그 9만 원대 후반 가격이 꺼진 겁니다. 파셔야 돼요, 사실은요.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왜 줄였냐? 기관들이 팔아서 얘들이 딴 거 살 거예요. 기관들은 펀드에 들어온 자금, 신규 자금이 없다 보니까 뭔가 사고 싶으면 딴 걸 팔아야 돼. 그러면 올랐는 거 파는 거예요. 아까 식품주 같은 거 팔고. 그 다음에 이 엔터는 올해 괜찮았거든요. 올해 괜찮았는데 중장기 갖고 있던 좀 팔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같이 좀 따라 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는 되게 중요한 섹터고 우리가 대상으로 보고 있던 섹터인데 뭐 공시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지금 기관들 수급이 꺼졌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 이 기관들이 물론 팔아서 뭘 살 거예요. 뭘 살 것 같습니다. 배당주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또 단기로 들어갈 것 같고, 원인을 지금 보면은 글로벌 수요가 둔화된다. 특히 중국 시장에 살아주든 사주든 팬덤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 뭐 특정 그룹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그냥 수급적으로 보다 보니까 방시혁 회장이 우리나라 K-팝이 정말 커질 수 있는데 왜 K-팝이라 하냐, 그냥 팝이라 하지, 이런 말을 사실 했는 시점이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좀 때리고 추세가 꺼졌는데 좀 묘한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방시혁 그 하이브가 BTS를 정말 많이 키우고 우리나라 한류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 팝의 음악 시장이 했죠. 한 4% 된답니다. 마켓 시어가.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 시총, 우리나라 전체 GDP가 전 세계 글로벌의 2%입니다. 이 한류는 4% 따블인 거예요. 여전히 물론 키워야 되고 좋은 섹터긴 한데 하여튼 단기로는 어쨌든 축소하자.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또 살 거는 줄고 볼 거는 더 집약되는 그런 면이라 봅니다. 자, 금주에 종목을 좀 매매했었어요. 제가 주성엔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주성엔진 하나마이크론 이제 팔았어요. 하나마이크론 팔고 이때 샀어요. 이때 사서 수익 좀 난 상태고 신고가 나 있고 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흐름이니까 소부장 좀 키워간다. 그렇게 들고 있는 부분이고, 마이크론 팔았으니까 그렇겠죠. 하나마이크론 이때 잘 팔았어요. 왔다 갔다 지금 떨어져 있고 다음 게 또 보면 됩니다. 얘는 신고가 났다가 그냥 좀 안착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알테오젠 팔고, 알테오젠은 이때 또 지난주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이때 잘 팔았어요. 이때 절반 팔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때 7만원 전에 팔았죠. 이때 팔아서 우리 샀던 거 수익보 팔았습니다. 잘 팔고, 이 등락이 너무 심해. 이게 머크사랑 뭐 에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는 많은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 너무 돈이 왔다 갔다 그런 부분이 싫어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바꿨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셀트리온 제약이 2차전지 안 좋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좋게 봤던 부분이고, 요때 그러면서 올라갈 때 이때 샀어요. 이틀 만에 한 9% 먹고 잘 팔았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요 정도 85,000원까지 단기 저항대까지 본다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도 목소리 참 죄송한데 들어주신다고 감사하고요. 큰 흐름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주간 정리 때 드렸습니다. 투자는 항상 그렇죠. 꿈을 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적 액션을 또 보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챙기고 매매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무조건 나는 될 거야, 나 열심히 하니까 나는 운이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는 사든 팔든 확률이 반이니까 그냥 찍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얼마나 세세하게 포트를 짜야 되고 뭐가 강한지 계속 봐야 되고, 시황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전망을 믿지 말란 말씀드리고, 연준도 맨날 틀리면서 캐치업하면서 포트를 짜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십 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축약 딱에서 그 섹터 테마 중 강한 거 사는 거 아닙니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같이 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음 주에 일정은 엔비디아 나옵니다. 중요하죠. 뭐 나쁘지 않게 봅니다. 좋게 봅니다. 22일 날 10월 달에 FMC를 한번 봐주면 되고요. 다음 주는 미국이 좀 쉬어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추수감사 자꾸 못하고 죄송 휴장입니다. 그때 이제 3분기 GDP 나올 거고, 24일 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자, 중국은 광군제 별로 안 좋았죠. 실속 소비고, 미국도 사실 예전 같으면 정말 막 뛰어들어가고 있다마는 거 막 갖고 나오고 별별 좋은 시절이었는데 미국은 소비가 연착륙되고 실속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어쨌든 정말 많이 깎아주는 거 아시죠? 한 80% 90% 깎아주거든요. 블랙 프라이드 한번 즐겨보시고, 그러던 금요일 날은 미국은 1시에 시장 조기 마감됩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관련해서 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크게 수급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끼리 하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에서는 레버리지 사용을 여전히 최소화하세요. 급하게 마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된다 싶은 종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정말 돈 공부는 잘 안 하고 정말 찐 고수들은 다 묻혀 있습니다. 밖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 내가 몇 배 벌었다, 이진 같은 사기꾼들이나 그렇게 돈 자랑 차 자랑하면서 사람들 꼬시고, 비상장 가면 막 엄청 명품 막 하고, 아직도 그렇게 봅니다.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일단 저는 잘 안 봐요.
투자할 땐 정말 그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들이 워낙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 정말 잘하던 제아의 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에 뭐 애널도 마찬가지고 나름 정말 투자 실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 되게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산다 판다 좋다 나쁘다 말하면 반대로 있는 개인분들이 엄청 공격하세요. 그 몇 명 되는 전문가들이 그거 공격이 싫어서 또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제하로. 이렇게 하면 우리들한테 손해인 거죠. 예. 투자할 때 이것저것 대학의 정보를 다 안 듣고 내 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을 거야. 기도만 하고 있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암만 좋은 아파트 담합해서 절대 호가 내리지 맙시다. 우리 절대 팔다고 싸게 팔지 말자 그래봐야 아파트 호가 안 내립니까? 시장은 절대 못 이긴다 말씀드렸잖아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절대 담합하시면 절대를 맞는 거고, 특히 개인들이 뭉쳐다니는 거는 정말 실패의 대명사예요. 뭉쳐다닌다 했을 때 시장 시세 내하고는 종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전문가 공격을 좀 자제하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 뭐 저는 공격하셔도 돼요. 뭐 공격할 게 뭐 별로 아직 관심 별로 없으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차원의 채널이니까 우리 젤리 실전 투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좀 키워주십시오. 예, 목소리 안 좋은 거 들어주신다 감사했고요. 나머지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